네, 강프로입니다. 자, 10월 중순 이후에 여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한 16만 6천 원대, 17만 원에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13만 원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뭐 시장이 안 좋았느냐? 시장은 원래 안 좋았습니다. 한국 시장은 원체 안 좋으니까요. 근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유한양행이 밸류어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죠. 그 규모가 어쨌든 간에 첫 발을 내딛었다. 이걸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금액에 대한 비교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애플 같은 경우에 주주환원이 큰 쪽을 보면 미국 시장이죠. 그렇죠? 그 중에서 애플 지금 시가총액 1등 애플 같은 경우에 직전 1년 동안 자사주 매입 기준에서 902억 불 그리고 배당금 지급에 148억 달러 이렇게 지금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 규모가 이렇게만 들으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약간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애플이 총 벌어들인 금액의 94%를 주주환원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플은 AI 시대가 오면서 상황이 좋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버티고 있는 이유는 주주환원, 그렇죠? 밸류업이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자, 물론 이런 규모로 봤을 때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유한양행도 그 첫 발을 뗐다. 그리고 유한양행의 기업 이념이 어떤지 다들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 밸류어 프로그램을 첫 번째 그 규모가 어쨌든 간에 발표한 유한양행의 주가는 긍정적인 내용이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미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애플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는데 뭐 중국 매출도 감소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청사진 발표에 대해서 약간 조금 부정확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에서도 좀 빠지고는 했는데 단기간에 그쵸 이틀 동안 미증시의 움직임이 많이 안 좋았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증시는 일정 부분 저가가 형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미증시가 거의 한 나스닥 기준에서 한 3% 정도 하락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금요일 날 오전에. 자, 그럼 그때 하락해 있는 종목군들 물론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이 다 안 좋았습니다. 근데 하락한 종목군들 중에서 그동안 강했었던 종목, 한국 시장에서 강했었던 종목이 끼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유한양행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한국 시장에서 바이오 말고 할 게 있나요? 없습니다. 뭐 많이 빠져서 한다고요? 많이 빠진 종목들은 고가 매물을 소화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냐? 미국 시장이 강할 때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 유일하게 한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종목군들, 그렇죠? 그런 종목군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뭡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이 종목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미증시는 빠지면 올라옵니다. 한국 시장 한번 보실까요? 한국 시장 보면 진짜 어이가 없으실 텐데, 자, 코스피 보세요. 지금 8월 달에 폭락하고 나서 8월 달에 이 단기간에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 한번 보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횡보한 기간 2달입니다. 이 기간으로 따지면 자, 그냥 이거예요. 37일 2달 동안 37거래일 동안 그냥 횡보예요. 정말 이거는 정말 그지 같은 경우를 넘어선 겁니다. 이거 어느 정도의 상황이냐면 이걸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보세요. 이때 이 8월 이 폭락하고 나서 나스닥은 신고가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이 횡보했었던 여기 9월 이후의 움직임만 보더라도요. 당연히 상승했죠. 이것뿐입니까? S&P 500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떨어졌을 때 미증시는 고가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게 없겠죠. 그럼 올라갈 때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한국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갈지는 명확하게 정해진 겁니다. 그 중에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주주환원 그렇죠. 밸류업 정책을 발표를 했다는 점 긍정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가에서 조정을 받는 이 구간이 외봉으로 떨어졌다는 점 단순히 기술적으로 볼 게 아니라 외봉으로 떨어졌다는 건 고가 매물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한양이 어떤 특정 재료로 인해서 그렇죠. 어떤 뭐 루머성, 테마성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냥 급등한 거라면 당연히 지금 이렇게 내리면 팔아야죠. 근데 지금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미증시가 하락해서 그렇죠. 그리고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단순하게 나오는 이격 조정 그런 부분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관련돼 있는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알테오젠 오늘 5%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오늘 7% 떨어졌어요. 근데 어떤 것까지 같이 빠졌다? 미증시가 빠졌다. 미증시는 빠지면 어떻게 된다? 올라온다. 그리고 금리 관련된 내용도 한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5%죠. 그렇죠? 미국의 기준금리는 5%입니다. 여기서 올라가진 않아요. 하지만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못 내리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코멘트가 실제 나왔고요. 그러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이 발생을 했고 채권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시장에 확 불거지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이오들이 조정을 받은 겁니다. 조정이 필요했었는데 조정의 빌미를 찾은 거죠. 그런 가운데 미증시가 조정을 받았고 그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거고 이쪽 구간에서 우리는 타점 잡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시장에서 바이오 말고는 할 수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절대로 예를 들어서 그래요. 지금 반도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를 내가 지금 여기 물려갖고 가지고 있다. 굳이 손절하지 마세요. 여기서 삼성전자 손절하고 다른 데 가더라도 수익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이오를 할 거라면 이동을 해도 되죠. 하지만 바이오는 스킬이 좀 필요하죠. 급등락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전체적으로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내용을 보시면 자 버티던 바이오가 하락했다. 오늘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알테오젠 5%, 리가켄바이오 7% 하락. 시장 하락폭을 키웠지만 시장은 더는 내릴 구간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 하락폭을 키우는 게 아니라 추세가 더 나빠질 수 없다는 것이고요. 미국 시장도 이틀간 폭락하면서 하락에 대한 이격을 조절하는 것뿐 당장의 하락은 어렵다. 그리고 대선 끝나고 나면 미국 시장에서도 지표들이 다 좋게 나올 겁니다. 지금은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게 한국 기준에서는 좋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미국 시장도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발생하는 조정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인 조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한국 시장이 11월에 반등합니다. 근데 그때 종목이 소외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바이오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럽니까? 신고가 구간에 있으니까. 근데 반도체 그렇죠. 한국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2차 전지 다른 종목군들 하게 됐을 때는 종목이 올라도 내 종목은 안 오를 수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바이오 종목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여기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DI 같은 경우에 올라가는 구간별로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죠. 그리고 바이오에서 뺄 수 없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매수매도 꾸준하게 매매한 결과 수익 구간 계속 발생하죠.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다 바이오예요. 그리고 유한양행도 보유하고 있고요.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 한국 시장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미증시가 빠지면서 빠진 것이기 때문에 미증시 올라옵니다. 그때 같이 올라올 거예요. 그럼 이 구간에서 어떻게 타점 잡아야 되는지 그렇죠? 이런 식의 매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타점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기 뭐 금리나 이런 부분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류업에 대한 부분 발표를 했고요.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라봐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일단 가격을 보고 나서 보자. 모멘텀 중요합니다. 근데 가격이 더 중요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보셨던 이런 정도의 매매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여기 유한양행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물론 2주를 정확히 지킨다기보다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 놔야 돼요. 뭐 시장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고가 돌파 종목을 해야 된다. 그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해야 단기적으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16페이지 이상 준비를 해놨으니까 시장 어려울 때 공부하시고 시장 회복하는 과정이 이제 11월 달에 나올 테니까 그때 유한양행을 포함해서 바이오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 볼지 이 내용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유한양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합니다.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연말 연초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렇죠?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렇죠?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좋으면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